네, 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이제 올해 상장인 무거운 두 종목만 남았습니다. 리브스메드와 세미파이브. 기대했던 대로 알지노믹스가 분위기를 너무나 살려놨기 때문에 두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약간은 커지는데요. 리브스메드부터 상장일 체크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세계 최초로 상하좌우 90도 회전이 다 가능한 다관절 핸드헬드 복강경 수술 기구인 아티센셜이라는 것을 개발한 회사였죠. 기존의 일자형 복강경 기구들은 단순히 집게 형태에 가까웠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아티센셜은 집게 부분에다가 다관절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360도 모든 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하게끔 돼서 복잡한 수술 부위 어디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 리브스메드 이전에 근데 이런 복강경 수술에서 다관절의 수술기구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회사가 또 있었다고 했어요. 1세대 수술 로봇 다빈치를 개발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바로 그 회사입니다. 현재 복강경 수술 로봇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 다빈치도 회전각이 60도에서 70도에 그친다고 하거든요.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아티센셜은 국내에서는 2018년에 식약처 승인을 받았고 2019년에 건강보험 급여 등재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덕분에 환자가 그 기존의 개복 수술 비용에 30만 원 정도만 추가를 하면 지금 리브스메드의 복강경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다빈치 로봇 수술은 비급여 항목이라 환자 부담금이 막 1,000만 원 이상까지 넘어가는 케이스도 많은데 아티센셜의 가격 경쟁력이 더 부각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020년부터는 매년 아티센셜의 주문량이 평균 2.3배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5년 3분기 기준 국내 비중이 89.6%로 아직은 내수 위주의 회사이기는 하지만 수출도 22년 14억 원에서 24년 37억 원까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고요. 특히나 미국의 매출 급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4월 미국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유통 채널인 헬스 트러스트와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특히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는 게 복강경 수술 로봇인 스타크 제품이었죠. 인투이티브 서지컬 다빈치 로봇의 유일한 대항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자체로 의미는 있다라고 봤고요. 스타크도 가격적인 면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가려는 모습입니다. 다빈치 로봇은 도입 비용이 15억 원에서 30억 원에 달하는 반면 리브스메드는 구동 모델로 해서 1에서 한 2억 원 수준으로 제공을 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자, 실적을 보시면 현재는 그 아티센셜 핸드헬드 기구 하나만으로도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 65%를 기록하면서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티센셜의 미국 대형 유통망을 통한 미국 시장 급성장과 함께 후속 제품군들의 상용화로 26년에는 흑자 전환을 전망하기는 하더라고요. 이번에 AA라는 높은 등급을 받고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했습니다. 자, 공모가는 55,000원, 삼성 또는 미래에셋 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배정 내역부터 보시면 우리 사주 조합에서 98,031주의 실권이 발생했거든요. 이 미달분은 모두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3,100만 원 정도로 높긴 했어요. 근데 청약에 참여한 금액은 실제로 1인당 1,3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좀 고평가 논란이 계속된 데다가 수요 예측 결과가 아주 좋진 않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참여가 다소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요. 이게 공모 청약자들은 수급이 좋을 때 상장을 하면 상장바를 노리고 수익 구간 단기에 내서 정리가 가능하겠지만 직원들은 그럴 수는 없다 보니까 좀 망설였을 거고, 그래도 이렇게 좀 미래 전망이 밝고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직원들이 우리 사주 참여도로 회사에 대한 믿음을 좀 보여주면 더 좋기는 한데 약간 아쉬운 결과기는 합니다. 청약률 43.30%를 기록을 했다. 자, 근데 얘기했듯이 미달분은 일반 투자자들한테 배정하지 않고 다 기관한테 추가로 배정한 게 어떤 측면에서 우리한테 좀 불합리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좋다라고 보긴 합니다. 저는 우선 기관들이 더 배정을 받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꺼리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최종 확약은 41.73%입니다. 수요 예측 때 17.12%밖에 안 돼서 기대치가 낮긴 했는데 절대적인 수치도 높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보시면 3개월, 6개월 장기의 비중이 단기보다는 더 높거든요. 그래도 주관사가 장기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한테 더 높은 비율로 배정을 잘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절대적인 수치는 수요 예측 때 비슷한 정도를 보였던 쿼드 메디슨이 최종 72%였던 것에 비하면 정말 확실히 좀 아쉽긴 합니다. 적용을 해서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 계산해 보면 725만 4,124주, 주식 총수의 29.39% 크게 줄어들지는 못했고요.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3,990억 원, 큰 규모. 에임드 바이오의 최종 유통 시총이 1,190억 원 정도였어요. 알지노믹스는 804억 원 정도였고요. 에임드 바이오에 비해서도 이미 3배 넘게 무거운 수치다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브스메드도 상장일에는 기존 주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77%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유통 가능 물량을 보유한 기존 주주로는 사모투자, 벤처금융들, 그리고 기타 주주 등이 있습니다. 유상증자 발행 내역 참고해서 봤을 때 기존 주주의 단가는 모두 공모가 아래일 것으로 추정이 됐죠. 14,671원, 37,337원 이 정도에 들어온 투자자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격이 괜찮다 보니까 기존 주주들도 기대치가 높아서 한마음 한뜻으로 다 팔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리브스메드는 그렇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조건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확약은 41.73%로 높진 않고요. 우리 사주 미달까지 있었기 때문에 최종 유통 가능 물량도 29.39%로 크게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기존 주주의 비중이 77%나 되는데 그들의 단가는 모두 공모가보다 낮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유통 가능 금액은 약 3,990억 원, 시가총액은 1조 3,575억 원. 우선 덩치가 너무나 커요. 이럴 때는 가격이 그나마 매력적이어야 확실히 수익 내기가 더 좋을 텐데 우리가 가격 메리트가 떨어진다라고 봤던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1번, 우선 공모가를 산정할 때 너무 막 실적이나 시총 규모가 리브스메드하고는 전혀 비교도 안 되는 글로벌 대형사들의 멀티플을 적용을 했다. 그리고 2번, 국내의 대표적인 수술용 로봇 기업인 고영, 큐렉소와 비교해서 봤을 때 고영은 반도체 검사 장비가 또 주력이라 직접적인 비교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고 큐렉소 대비해서는 이미 시총이 2배 이상 높은 상태로 등장을 하게 된다. 시총 부담이 좀 있다. 물론 뇌수술이나 척추수술에 비해서 복강경 수술은 시장 규모 자체가 매우 클 거고 기존의 복강경 수술 시장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리브스메드가 더 프리미엄을 부여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시총 1조 3,564억 원은 어쩌면 이런 기대가 이미 꽤 반영된 수준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고영과 큐렉소의 25년 3분기 연한산 순이익과 22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펄을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고영은 180.86배, 큐렉소는 무려 432.08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술용 로봇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평가를 우선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높은 밸류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에서 봤던 글로벌 대형 기업들 대비해서 퍼는 실로 어마어마하게 더 높다라는 거. 그렇다면 리브스메드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과 26년 추정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퍼는 89.31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와, 이게 진짜 어쩌면은 더블 정도까지의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만약에 더블을 가서 퍼가 180배 정도가 되면 고영이랑 좀 비슷한 거죠. 물론 리브스메드는 26년 추정 실적을 기반으로 계산을 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아크릴 이후에 완전히 묻지마 수급이 신규주에 또 붙고 있습니다. 알지노믹스가 따따블 플러스 연속 상한가 2방에다가 새 종목 상장에서 삼진식품, 미래비전 11호 둘 다 잘 가졌고요. 이렇다면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는. 그리고 제가 이 표는 청약할 때 이미 한번 언급은 드렸는데요. 과거까지 한 202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유통 가능 금액이 최종적으로 3천억 원 이상이었던 종목들을 기재를 따로 한번 해봤어요.
이 중에서 상장일에 손실을 줬던 종목들로는 LGCNS, WCP, 롯데렌탈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상장한 종목들의 성과가 부진했다라는 거. LGCNS가 상장하기 이전에는 앞에서 미트박스 글로벌, 와이즈너, 데이원 컴퍼니, 아이즈넷, PIE까지 연속으로 죽을 쏘다 보니까 수급이 엄청 불안한 상태에서 상장을 하게 됐던 거고요. 최종 유통시총이 1.6조 원으로 리브스메드보다도 4배 가까이 무겁다 보니까 소화되지 못했습니다. 파두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에서 파로스 아이바이오라는 종목이 상장일에 손실을 줬고 ALT, CG트로닉스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도 고가 기준으로 30%에 다 못 미쳤거든요. 수급이 영 시원치 않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고평가 논란이 심하게 컸던 대여급 파두가 상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WCP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에서 소카가 고가 기준 4%, 마감은 손실로 마감을 했었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고가 기준으로 14%밖에 못 갔고 이런 상황인데 고평가 상태로 또 대여가 등장을 해버리니까 전혀 소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롯데렌탈은 그 조금 이전에 다른 대여인 크래프톤이 상장을 했었거든요. 상장일에 수익 구간 한 번도 못 해줬던 종목들. 그러다 보니까 섹터 매력도 없고 고평가 상태로 나오겠다는 롯데렌탈 누가 샀겠어요. 네, 그래서 수급이 약할 때 이런 대여급이 나오면 좀 처참했다. 근데 리브스메드는 지금 수급을 걱정할 상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수익 구간은 충분히 줄 거라고 수익 구간이 나올 확률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런 사이즈에서 상장일에 더블을 넘겼던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 솔로엠 정도가 있는데요. 진짜 로봇 섹터, 로봇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다 난리가 나던 미쳐 날뛸 때 상장한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솔로엠은 그 당시에 그냥 공모주 완전 붐이었어요. 죄다 따상으로 다 가던 시절. 그래서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이런 사이즈에서 더블 이상은 쉽지 않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APR이나 현대마린도 더블을 넘기지는 못했거든요. 지금 수급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또 모를 일이기는 한데 대부분 이 정도 사이즈에서 더블 이상은 좀 어려웠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유통시총 3,990억 원, 시가총액 1.36조 원에 주당 단가 55,000원. 주당 가격도 좀 비싸요. 그래서 상승 탄력은 둔화될 수밖에, 둔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봅니다. 보통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상장일에 수익 구간이 나온다고 해도 더블 이상이 쉽지 않은데 정말 섹터가 현재 시장의 완전한 주도 섹터거나 공모주 수급이 정말 좋을 때는 넘어선 사례도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리브스메드 목표는 40에서 한 50% 정도 7만 후반대에서 8만 원까지의 가능성을 보고 있기는 하고요. 지금 수급이 기본적으로 좋고 알제노믹스와 에임드바이오 어쨌든 의료, 이 바이오 쪽에 특히나 좋은 성과를 앞에서 보여줬었기 때문에 리브스메드가 의료 기기 쪽이라 성격이 좀 다르다고는 해도 모를 일이기는 하고요. 지금 국내 수술용 로봇 기업인 큐렉소가 생각보다 시장에서 실적 대비 너무나 높은 퍼, 400배 이상의 퍼를 부여받고 있기는 해서 굳이 퍼로 따진다면 그렇게 400배 이상을 부여받고 있기는 해서 리브스메드도 회사가 가진 상징성이나 기술력, 수술용 로봇 섹터에 대한 이런 높은 기대감, 이런 거에 투자자들이 꽂힌다면 우리가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밸류를 부여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기는 했습니다. 자, 비례 손익분기는 삼성에 청약을 했으면 약 4.3%, 미래는 약 4.7% 정도입니다. 참고해서 그것보다 위로 파시면 되겠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리브스메드가 작지만 소중한 선물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